네.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어렵게 부장님을 모신 만큼 네. 혹시나 뭐 이렇게 UPS를 설치할 때 정식적으로 이제 설치하는 어떤 방법이 따로 있을지 혹은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지. 네. 일단 엔터프라이즈 제품은 약간 설치가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런 가정용 UPS는 가장 손쉽게 만들어져서 생산이 돼서 출시를 합니다. 출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UPS 자체는 이제 UPS와 배터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생산 초기 단계에서는 UPS와 배터리가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방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안전 같은 것들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UPS를 박스를 케이스를 배터리 부분을 떼든지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배터리 포트를 연결을 하시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콘센트면 UPS는 이제 가동 대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UPS를 키면 바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배터리를 UPS에 연결한다. 뭐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유의사항이 이제 부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네, 그죠? 여기 노란색 있는 부분이 네. 배터리와 UPS를 연결하는 연결해주는, 부분인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죠. 있다 나왔다가 실제 박스를 열으시면 열고 나서 이렇게 꽂아서 꽂으시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본체와 배터리가 연결되는 거죠. 네네. 꽂았을 그리고 때. 이제 입력을 연결해주면 UPS가 바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모델에 따라 이제 꽂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이 모델은 외곽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쪽 B 모델은 이제 내부에 뚜껑을 열고 네네. 그 배터리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는 게 약간은 좀 불편한 게 있지만 그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차이는 없다. 네네네. 그러면 좀 더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네. 좀 더 들어가 보면 네. 뭐 완충을 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뭐 이런 것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 UPS가 이제 그 공장에서 나오면 네. 한 70%에서 80% 정도의 충전돼 있는 상태로 출고가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완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모바일 배터리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얘는 어차피 계속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실제 완충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스펙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방전된 이후에 완충하는 데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시간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정도의 충전하면 8시간. 100% 완충이 되고요. 네. 뭐 요 안에 실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배터리 관리 소프트 모듈도 같이 있어서 이 충전이나 방전 관리를 같이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보통 요 장비에 저희가 이제 런타임, 최대 런타임을 얘기할 때 한 10W 정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요. 10W 정도의 부하가 있을 경우에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120분. 환경이라든가 이런 그 배터리 수명에 따라서 런타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초기에 나온 모델은 그 정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 APC UPS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네. 같이 시놀로지 나스랑 같이 연결해서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네. 보통 시놀로지 나스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 사용 도대체 얼마나 쓰냐고. 네.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배터리니까 네. 수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 UPS의 수명은 UPS 배터리 수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UPS 자체는 고장날 일은 없는데 UPS 배터리의 수명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닿으면 충방전의 어떤 횟수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워런티, 그러니까 워런티 드리는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의 배터리에 대한 워런티 기간이 있고요. 뭐 그 안에 고장이 나면 저희가 뭐 수리를 해드린지 제품을 교체해드린지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일반적인 수명을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통 어느 정도의 수명을 쓸 수 있느냐 얘기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뭐 환경이 아주 열악하지 않다면 이게 이제 배터리다 보니까 주변 온도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온도에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3년에서 5년은 뭐 큰 문제 없이 사용합니다. 제가 볼 때 한 7년까지 쓴 데도 있는데 보통 한 3년 정도에서 기준에서 왔다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러면 제품 자체가 제공되는 하드웨어 워런티는 2년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물론 환경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배터리의 워런티로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2년이라는 게.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핸드폰의 그 워런티가 핸드폰과 배터리 그 워런티가 다르거든요. 되게 짧습니다. 뭐 제가 정확히 어떤 날짜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근데 저희는 무조건 다 2년으로 통일해 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놀로지 나스 제품들도 기본 다른 IT 제품들에 비해서 기본 2년 이상으로 다
저희가 하드웨어 워런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사후의 서비스나 이런 워런티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쓰는 기기들이 비슷한 기간이면 더 좋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궁합이 잘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러 대의 나스를 내가 쓰고 있다. 2대, 3대의 시놀로지 나스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 개를 연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작으면 일단은 포트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은 그 문어발식 콘센트를 쓰지 못하게끔 적어졌고요. 뭐 나스 장비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를 여러 개 쓰시는 건 가능합니다. 여러 개를 쓰시더라도 실제 나스의 용량이 UPS의 캐퍼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늘 한 700, 800 모델을 가져왔지만 뭐 만 모델도 있고요. 실제 엔터프라이즈급 단에서 뭐 그 이상도 있고 해서 만약에 정말 나스를 여러 개 쓰겠다 그럼 이런 가정용의 UPS가 아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스마트 UPS 뭐 기업용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용 UPS를 실제 렉에 꽂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선택하셔갖고 더 런타임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제 USB로 연결하는 타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장님이 보셨을 때 저희 블로그나 이런 사용했던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USB 연결하는 타입들에 대한 그런 기능을 원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장님? 그리고 뭐 또 궁금해하시는 게 USB 포트 꼭 한 개밖에 연결 못하는가? 만약 여러 개 놨었으면 뭐 이런 질문도 하시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고요. 원래 저런 제품에 USB 포트가 예전에 없었는데 최근 모델이 나오면서 저희도 이제 요 BVX700 같은 경우에 앞에 전면부에 이제 USB 포트를 하나 제공을 하고요. 전원 충전용이고요. 얘는 그래서 어떤 서비스의 포트 형태로 이제 하나씩 추가하는 건데 이제 이게 그 컴팩터블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전 기능을 넣다 보면 아마 이제 다음 모델이나 새로운 모델에서는 이제 USB 포트가 더 늘어나거나 거기에 대한 이제 전압이 더 높아지거나 하는 것들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최근 모델에서 이런 USB 포트를 추가함으로써 좀 더 고객이 추가적인 액세서리 없이 UPS 하나로도 다른 것들 추가적인 작업들, 그러니까 충전이라든지 이 나스를 연결하는 기능들까지 쓸 수 있게끔 만든 이 최초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전에 모델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나스를 여러 대 쓴다. 혹은 뭐 서버도 쓰고 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자동 종료 기능을 여러 대를 쓰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그런 스마트 UPS 모델들이나 기업용 모델들은 보면 그런 기능을 또 제공하더라고요. IP를 인식할 수 있게 해서 그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 이후에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정보를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네요. 뭐 UPS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는 기능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수명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수명이 다 됐을 때 교체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지 배터리를 그 다음에 혹은 이제 내가 제품 APC UPS를 샀는데 이제 더 많은 전자제품을 연결하고 싶어서 뭔가 이제 확장을 혹시나 하고 싶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뭐 제가 짐작했을 때는 시놀로지 나스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시놀로지 나스도 이제 확장성이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는데 APC UPS는 어떤가요? 이것도 이제 가정용 모델하고 기업용 모델이 좀 다르긴 한데 가정용 모델은 일단은 UPS의 배터리 용량 추가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기업용 모델 스마트 UPS라는 모델 중에는 실제 그 런타임을 중간에 더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배터리 팩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확장을 시켜서 뭐 기존에 연결했는데 뭐 한 20분 썼던 거를 뭐 30분, 1시간 계속 배터리를 추가해서 병렬로 연결해서 런타임으로 2시간, 3시간 늘릴 수 있는 그런 UPS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용량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선택할 수 있게끔 종류도 많으니까 네네. 예, 고객은 그 폭이 좀 선택의 폭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반 가정용 모델로 나온 것들은 확장이 불가능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또 상위 모델들은 확장이 되는 모델도 있으니까 네네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네네. 구매를 하거나 구성을 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또 아마 소비자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저희 나스 시놀로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으시거든요. 네. 소음. 네네. 네, 바로 소음인데 보통 이게 시놀로지 나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하드디스크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 자체 팬에서 나는 소음이나 혹은 안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네. 작동될 때 소음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UPS, APC UPS 배터리에서도 소음이 있는지. 아, 네. 네. 그 UPS는 실제 그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정전이 아닌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고 네. 또 정전은 이제 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는데 UPS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정전이 아닌 경우에는 어차피 입력이 바로 출력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안에 뭐 인버터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동작을 일반적인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안 나고요. 뭐 데이터 수치로 말씀드리면 맥스 한 40데시벨? 40데시벨. 네, 40데시벨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정말 그 도서관에서 연인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40데시벨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적어요. UPS 자체가 소리가 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고장이 나서 삑삑거린다든가 비품이 나는. 예, 비품이 난다든가 또는 정전이 됐을 때 이게 배터리 동작할 때 소리가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정전이 아니더라도 배터리가 동작하는 그 타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셀프 테스트라고 해서 UPS가 자체적으로 한 3주에 한 번씩 자체 배터리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잠깐 한 1분 정도 딸깍거리고 윙 소리가 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 거 외에는 평상시에는 거의 소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도 또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과연 UPS는 정전이 일어났을 때만 작동하는 것인가? 네. 이런 질문도 해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UPS와 라인 인터랙티브 방식은 정전이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입력이 출력이에요. 예를 들어 220이 들어오면 출력이 바로 220이 220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두 가지는 그런 형태인데 그 라인 인터랙티브 방식 이쪽 두 개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입력이 출력이긴 하지만 정전이 되지 않더라도 그 저전압 네. 또는 고전압 예를 들어 220을 상당히 높은 범위에 초과하는 용량 전류 전압 또 그보다 좀 낮은 전압 네. 그러니까 고전압 저전압일 경우에는 정전은 아니지만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비에는 그 AVR 기능이라는 게 탑재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전압일 경우에는 좀 낮춰주고 네. 저전압일 경우에는 높여주고 그건 배터리 동작을 안 하는 거고요. 실제 그 앞에 붙어 있는 이제 AVR 기능을 통해서 완벽하게 220을 출력을 맞추진 않지만 거의 거기에 준하게끔 맞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들을 이렇게 저희가 찾아보다 보면요, 부장님. 저는 이제 국내 제가 에이블 스토어에서 이제 시놀로지 담당자다 보니까 네트워크와 관련된 장비에 관심이 이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네네. 이 네트워크 관련된 어떤 옵션들이 있으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APC, UPS 모델도 이렇게 막 다양한 모델이 있으니까 찾아보다 보면 이 랜 포트라고 통신 포트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도 제가 봤고요. 네. 혹은 이제 기업형 모델들을 보면 옵셔널로 해서 이렇게 안에 랜 카드 같은 걸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 인식시켜주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UPS에서 이런 통신 포트가 하는 역할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정용 UPS에서는 크게 이렇게 네트워크 포트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UPS와 장비들, 뭐 나스나 기본적으로 일반 PC에 연결을 해서 UPS와 실제 장비들 간의 통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동작시키는 역할을 쓰지만 사실 이제 장비가 용량이 커지고 실제 그 밑단에 붙는 장비들의 수량이 많으면 그 UPS를 관리할 목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UPS에 예를 들어 옵션으로 선택한 카드를 꽂을 경우에는 원격에서 UPS를 접속해서 UPS의 상태를 본다든가 또는 이제 UPS 용량이 크면 UPS가 하나가 커버하는 그 장비들 뭐 서버나 아니면 뭐 컴퓨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원격에서
셧다운 시킬 수 있으니까 종료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로 종료시킬 수 있는 기능들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사용하시면 그런 기능을 쓸 수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저희가 그 엣지 컴퓨팅이 활성화되면서 이코스트럭처라는 UPS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전용 UPS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네네. 얘는 이제 옵션으로 카드를 꽂는 게 아니고 기본 그 통신 포트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더넷을 꽂으면 그 UPS가 슈나이더에 연결이 됨으로써 슈나이더가 UPS를 관리를 하고 고객은 실제 웹사이트에서 아이디만 등록하셔가지고 접속하면 UPS 상태를 볼 수 있는 네. UPS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정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이벤트로 알 수가 있는 참조할 수가 있겠죠. 요즘 그런 이제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까지도 네. 제공을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슈나이더 자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쪽을 통해서 네, 그런 네. 정보들을 네. 수집하고 문제가 있으면 뭐 알림 같은 것도 그쵸, 알람을 오는 주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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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도 해주고 네. 문제가 있다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UPS를 관리를 또 쉽게 할 수 있게끔 네, 네.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준비한 질문인데요. 네. 이제 저희가 아마 앞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다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질문이 UPS를 최종적으로 구매할 때 네. 소비자나 고객이나 아니면 소규모 사무실에서 장비가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용량의 제품으로 사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한가, 네. 권장 사항이 어떠한가 이런 네. 부분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그 UPS의 모델 선정 또는 그 용량 이런 것들은 그 사용하는 지역에 사용하는 국가의 전기의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2018년도 한전에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국내의 평균 그 정전 시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8분 59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통틀어도 8분 이상의 정전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정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외에 정전들은 일단은 뭐 예를 들어 이미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공사 때문에 계획되는 정전들 외에는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 뭐 한 15분에서 20분 아니면 맥스 한 30분 정도의 정전 보상 시간을 가지면 문제 없다. 예를 들어 UPS를 놓고 치면 용량이 뭐 700VA 400W짜리면 한 200W 정도만 쓰더라도 그러니까 200W의 부하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을 써도 문제는 없지만 200W 정도, 그러니까 400W의 UPS에 200W의 IT 장비를 붙였다. 그럼 뭐 한 30분 정도를 버틸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APC UPS와의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부장님하고 같이 잘 준비를 해서 더 많은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부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